노자 하상공주 5장입니다. 노자 하상공주 5장은요 천지불인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5장 전체를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요, 짤막짤막하게 셋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자의 이 천지불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새 말로 옮기게 되면은 자연은 교환체계가 아니다 정도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5장은요 하상공이 매긴 제목은 허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용은 허의 쓸모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 허라고 하는 것은 허무라고 하는 말도 하상공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이미 나왔던 겁니다. 그 구체적인 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노자의 원문을 보자면요, 천지불인 이 만물 위 추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천과 지, 즉 하늘과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전체가 한 덩어리로 묶여서 이 세계를 가리킨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천지라고 하는 요 개념과 천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 해당할 테고요, 요새 말론 천하라고 하는 건 인간계에 해당할 겁니다. 인간계가 좀 잘 안 와닿는 분은 사회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지불인이라고 할 때 불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사고, 인은 인자하다, 뭐 인하다, 뭐 이런 말인데, 여기 불인이라고 하는 것이 수로가 됩니다. 천지가 당연히 주어가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가 인하지 않다라고 지금 노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그 도덕적 원리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노자의 생각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다, 도덕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하상공 같은 경우에는 천지불인을 좀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보다시피 요 파란색으로 된 것이 하상공의 주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시지화 불이 이는 임자였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천과 지를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수법입니다. 그 천은 베풀고 땅은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말인데, 요 천지라고 하는 것이 천지의 합이고 별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변증법 얘기했는데, 변증법에서 이제 종합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시지화는 천지시화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천의 기능은 시, 베푼다 라고 했으니까 뭔가 발동시키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그 발동을 받아가지고 변화시키는 것, 이걸 가리키는데, 발동하고 그 다음 변화하고 하는 것이 이 천지의 작용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지가 발동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불이 이는 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이라든지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인과 은, 요것은 베품입니다. 교환이 아니고 베푸는 것. 베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은 교환과 짝을 이뤄서 증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불이 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베풀다, 베푸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즉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건 뭔 말이냐면은 하상공이 볼 때 노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불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이나 증여의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지금 다시 바꿔서 얘기를 했냐면 임자였냐라고 했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맡기다라는 타동사입니다. 이게 수로가 되고, 여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가 되겠죠. 자연에 맡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그러한 것, 본질, 본성이라고 제가 앞에 얘기를 했는데, 본성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고받는 이런 관계는 없다라는 거죠. 교환 또는 증여, 우리가 뭐 증여라고 하면 대가 없는 이제 교환이 될 테고,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가가 있는 증여일 겁니다. 교환과 증여를 인간 사회에서는 구분을 합니다만은, 대가 있음과 대가 없음으로 이 하상공이 볼 때는 이 교환이나 증여는 어차피 주고받는 관계,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연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환 증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지불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이나 증여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기 자연은 교환체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이 만물 위 추구라고 해서 이라고 하는 건 전치사입니다. 여기도 이가 나오죠. 여기도 이가 나오는데 이 전치사는 혼자서 못 쓰는 불완전한 성분이라서 다른 말하고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한 덩어리가 되고 이게 전치사 구죠. 그렇다면은 이 만물이라고 하는 말은 부사어가 될 거예요. 부사어가 되고 위라고 하는 말이 이게 수로입니다. 뭐뭇이 된다. 그래서 우리 흔히 중국어 공부할 때 이 위라고 하는 요것을 한 대 외웠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구되고 그 다음에 수로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자, 만물을 축으로 삼는다 또는 생각한다, 여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만물이라고 하는 건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천지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축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축구를 보통 번역할 때 추는 꼴추자입니다. 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양 형태란 말이 아니고 그 초식 동물의 먹이를 가리켜요. 즉 보통은 이제 초식 가축이죠. 가축의 먹이를 이 꼴이라고 하는데 꼴은 마른 풀이기 때문에 추구라고 하는 것을 마른 풀로 만든 개의 모습. 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지금은 개견자 쓰죠. 개견자 쓰는데 고대 중국어에서 구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를 가리키고요. 다 큰 개, 큰 개를 그 어른이 된 개를 견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구, 견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추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풀로 만든 강아지, 풀강아지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의 명사 구로 보는 거죠. 위가 타동사 수로이기 때문에 이게 목적어가 됩니다. 그렇긴 한데 여기 지금 하상공은 다르게 봅니다. 봅시다. 천지생만물 인최유귀 천지시지여 추초구축이라고 했어요. 천지가 만물을 낳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인간이 가장 귀하다고 여긴다라고 했어요. 이건 인간의 생각인 거죠. 천지가 만물을 낳는데 차별은 없습니다. 어차피 누가 낳고 누가 모자라고 하는 것이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요 말을 천지시지여 추초구축이라고 했습니다. 천지가 그것을 볼 때 이 그것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천지가 인간이 자기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지만 천지는 사람을 볼 때 뭐라고 보냐 하면 이게 이제 수로입니다. 추초 즉 꼴이 되는 풀 즉 지금 초식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으로 보거나 구축 그 개를 대표로 하는 그 가축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앞에서 추구라고 하는 것을 이 한 낱말로다가 이해를 한 게 일반적인데 하상공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풀이라든지 동물, 즉 식물과 동물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뛰어난 것이라고 보질 않고 식물이나 동물처럼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귀망기보야라고 했습니다. 불귀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금 타동사 수로가 됐고요. 귀는 원래 형용사지만 뒤에 망기보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목적어절입니다. 그래서 귀는 여기 타동사화 돼가지고 수로가 되고요. 그 보답을 바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보답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교환이라든지 증여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 천지라고 하는 것, 천지자연이란 말도 쓰죠, 그죠? 천지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이라든지 증여책에 넘어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절로 그렇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잘났다 해가지고 잘났다고 하지만 이 교환이나 증여체계를 넘어서 있는 천지자연이 볼 때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뭐 인간이나 다 똑같다. 우리 앞서서 4장에서 베르그송 얘기하면서 그 식물의 길이 있고 동물의 길이 있고 그 인간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연계에 속한 인간도 어쨌든 이 자연에서 창조돼가지고 진화한 그런 산물인 이상 자기들이 아무리 인간계를 구성하고 사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그래 그 하상공이 볼 때는 이 기보야라고 했으니까 그런 인간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자연이라든지 천지 같은 거를 이런 교환이나 증여 체계로다가 집어넣는다. 이거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지금 현재 생태학 등등에서 우리 이 에너지 대사 차원에서요. 그 자연계의 이런 에너지 순환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전부 교환 체계로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공진환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하상공의 입장에서 볼 때 공진화 이거는 그 공진화라든지 뭐 아니면 에너지 뭐 교환 체계, 에너지 대사 체계라고 하는 것 이거는 천지자연의 본성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은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 천지자연의 관점은 아닐 거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천지불인 이 만물이 추구라고 하는 노자의 구절을 지금 천지는 교환 체계가 아니다. 만물을 저 뭡니까 식물과 동물처럼 생각한다라고 했으니까 인간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앞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인간계의 일 또는 인간을 식물화라고 하는 거, 식물되기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해를 했던 그 하상공의 생각, 즉 식물의 경계와 식물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 생각은 이 천지 차원에서, 즉 자연의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쪽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을 지금 천지불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계에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상공의 생각이 이제 반영된 건데 노자를 어차피 그 풀이하는 게 하상공의 생각이니까 요런 그 결론을 한번 얘기를 합니다. 성인불인 이 백성의 추구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천지가 성인으로 바뀌었고요. 만물이 백성으로 바뀐 거 말고는 앞에 나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자면 노자는 성인불인 이 백성의 추구라고 했으니까 성인은 인자하지 않고 백성을 풀강아지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 하상공의 생각은 좀 달랐죠. 그래서 이 풀이도 좀 달라집니다. 성인 애양 만민 불이 이는 법천지 행자연이라고 했어요. 성인은 백성을 아끼고 기른다라고 했어요. 성인은 백성을 아끼고 기른다. 뭐 이 성인이라고 하는 인간 역시 인간이니까 그 상하의 그 하이라키는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인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백성을 아껴주고 길러준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이렇게 백성을 아끼고 기를 때 불이 이는이라고 했어요. 역시 배품, 즉 증여를 근거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증여를 가리켜요. 근데 증여는 넓은 의미에서 교환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천지 행자연. 여기 법과 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우리가 법률이라고 생각을 해서 명사이지만은 이것은 또한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사로 쓸 때는 무엇을 본받다라고 하는 말이고 행이라고 하는 말은 행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천지를 본받고 자연을 행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천지자연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증여 체계에 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지와 자연을 본받아서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아끼는 마음이 있느냐, 여기 애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즉 아끼는 마음, 즉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나중에 하상공 이후에 이제 그 문제거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감정 같은 거는 별 문제거리가 안 되죠. 감정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천지자연을 본받아서 행한다고 했으니까 그 천지자연은 이 뭐 허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 없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속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보면은요, 이 백성의 추구에서 성인 시 백성 여 추초 구축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앞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앞에는 그 천지 시지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여기에는 성인 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성인이 백성을 본다 그랬어요. 성인이 백성을 보는 것은 여, 이게 수로입니다. 추초 구축, 이게 목적어인데요. 역시 꼴로 주는 그 식물, 마른 풀, 그 다음에 개를 대표로 하는 이 가축이라고 하는 거 나왔습니다. 성인은 백성을 뭐로 보느냐? 바로 이런 식물이라든지 동물과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기, 망기, 예의라고 했습니다. 불기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역시 수로고 망기, 예의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 절입니다. 그래서 예의 뜻, 예의 의미를 바라보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유교나 육아에서 이제 강조했던 건데, 이 예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교환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의 뜻이라고 여기 분명히 밝혀놨지만은, 제가 좀 전에 이는이라고 하는 말을 증여, 그리고 교환, 크게 보면 교환 안에 포함되는 증여라고 했는데, 예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의라고 하는 말, 즉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 거, 그게 이제 하상공의 주장이죠. 그래서 하상공이 맨 처음에 이 천지불인 이 만물 위 추구, 그 다음에 성인불인 이 백성 위 추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환체계라든지 증여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계에서 적용되는 룰, 사회에 적용되는 룰이지 자연계에 적용되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전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연계를 그 에너지 대사 체계, 교환 체계, 에너지 교환 체계로 이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인간적인 관점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필연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편에 이어서 또 두 번째 문장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편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